네,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항상 채권이라든지 환율, 같이 복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식 자체만 놓고 보면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 다시 다각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머니인사이트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그래픽 지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 일본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처음 취임하고 열리는 통화정책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도 이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매우 출렁거림이 심하더군요.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오늘 어떤 내용이 또 나올 거로 보십니까? 네, 보도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만, 구로다 총재는 전임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하고는 배경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재무관 출신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재무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구로다 총재는 취임 전부터 굉장히 일본은행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구로다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 지명한 것도 자신이 이제 수행하는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 이래서 이제 구로다 총재를 데리고 온 건데, 정작 구로다 총재가 선임된 이후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기존의 추세가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주가도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이제 본격화된 작년 11월 이후에 거침없이 상승을 하다가 정작 구로다 총재가 이제 지명된 3월 중순 이후에는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구로다 총재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인플레 목표 2%를 달성하겠다. 그것도 조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했고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시장에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조정의 폭은 오히려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엔화 약세가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결국에는 엔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베노믹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은 통상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페드라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물가를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제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꼬임은 결국에는 강한 엔저를 유도하겠다. 죽기 살기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엔화 약세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달러를 시장에 살포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이 아베노믹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1단면을 보면은 엔저 정책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일본 은행도 지금 양적 완화 하는 것처럼 국채를 시장에서 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본의 정책 금리도 미국의 금리처럼 거의 제로 수준이고, 일본의 국채 수익률도 10년 만기 국채가 0.5% 수준이니까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자산 매입을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또 매입 대상도 확대해서 물가 상승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중앙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어느 정도 이상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데,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물가를 어느 선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 은행이 그런 타겟팅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사실상 정책적으로 그런 걸 회피해 온 건데, 전임 일본은행 총재들은 다들 이 물가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걸 이렇게 공언하기를 꺼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그거를 일본은행한테 강제로 요구를 했죠. 너희들이 얼마만큼, 어떤 기간 내에 물가를 얼마를 올리라는 걸 구체적으로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게 2년 내에 2% 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정책 움직임들이 사실은 실제로 뭔가 시장에서 작용을 한 건 아니고, 이런 정책들이 수행된다고 하는 그런 말, 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이런 것만으로 사실 엔화가 지금 이렇게 약세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일본에서 뭔가 하려나 보다, 이런 기대들이 있고 하니까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간 건데, 지금 그런 말과 메시지로 끌고 왔던 엔화 약세의 정점의 순간에 구로다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진짜 이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옛 속담에도 이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의 설득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물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포지션은 막강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 이야기를 해도 영향은 주게 되는데 실제 액션, 실제 행동, 구체화적인 내용이 없다면 엔화 약세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당국자들이 엔저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한 게 없어요. 엔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행은 지금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은 국채 외에도 주택담보부 채권이나 심지어 A급 ABS 이런 것들도 사주고 했는데 일본은 지금 국채 외에 ETF 또 주택 리츠 상품도 시장에 산다고는 했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이게 채권을 계속 사면서 대차대표를 부풀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엔저를 한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엔저가 최근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번 BOJ 회의에서 그럼 뭔가를 내놔라 이런 이제 시장의 압박이 진짜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주식도 보면은 저가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적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100원짜리 주식이 200원이 되면은 2배로 100% 수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 되기는 체감적으로는 또 어려워 보인다. 근데 이제 똑같은 10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1%에서 2%로 불과 1%포인트지만 이것도 결국엔 100%를 상향하는 건데 이 시장에서 이제 이것이 가능하느냐 여부는 의심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도 살짝 한번 물러서는 좀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일까요? 일종의 퇴로를 만든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 정치의 어떤 다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주변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엔저라고 하는 현상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 달러 강세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일본의 이웃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침 또 우리 지금 동북아 정세가 북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또 중국, 일본이 뭔가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떤 정치적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엔저를 밀어붙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제 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살짝 한 겁니다. 일본 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거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엔저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라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고 그게 이제 구로다 총재가 그 전까지 굉장히 강한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거로 봅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강한 엔화 약세, 엔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근거겠죠. 미국의 양적 완화. 일단은 형님 국가가 먼저 양적 완화를 하고 달러 약세를 유지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 동조하겠다라는 이 당위성이고 두 번째는 통화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일본의 경제 상황이 이 엔화 강세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론을 제기해서 계속 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주변국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엔화 약세가 그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들을 줬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반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엔저의 어떤 큰 파도는 한 차례 지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 수단 측면에서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엔저를 밀어붙이기에는 일본도 좀 힘겨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그 엔저 때문에 받았던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잠복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 반응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ND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약세로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자 매력도 부분이 과연 환율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것이냐. 환율만 좋아지면 우리 기업들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요. 엔저가 강화되고 이런 뭐 작년 말부터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 수출 규모에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IT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조선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이냐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좀 의문점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수치를 봐야 되겠죠. 숫자를 확인해 봐야 이제 엔화 약세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어제 그 외환 시장에서의 나온 기사를 보면 FX 스왑 포인트가 급락을 했다. 뭐 대북 리스크라든지 엔화 약세. 근데 오늘 이제 BOK, 그러니까 한국중앙은행은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보고서는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환율 상승 속도를 또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상승 속도가 좀 더뎌지고 엔화 약세도 좀 멈춘다면은 시장에는 그렇게 너무 앞서 나가서 부정적으로 미리 막 움츠려드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우리 시장에는 조금 일단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있다. 이걸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그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엔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